반갑습니다. PSK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PSK 홀딩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봉그리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전의 움직임이 좀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6월 수출액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가 실적이 지금 3전 실적은 나왔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2분기까지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전 실적을 보면서 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또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 예상이 된다라는 타이틀입니다. 7월 3일자 기사이고, 반도체 쪽 부분에 영업이익 4조 예상하고 있고, 전체 영업이익은 8조 기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23년 4분기, 3분기에 비해서도 4배, 5배 정도 되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올지 유추를 해볼까요?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 6천억이죠. 그런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0조 나왔습니다. 21조, 22조 그 정도 컨센이 나왔는데, 여하튼 20조가 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HBM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좋은 이 HBM 때문에 하이닉스는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고,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은, 그런데 영업이익이 많이 남다 보니까 30%나 남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14조나 더 많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거의 3배, 4배 정도 나온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하이닉스 이번에 영업이익 30조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HBM 지금 계속해서 지금 2분기까지 독점 공급하고 있죠. 엔비디아 향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빠르게 공급한다고 해도 거의 8월 달부터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8월 이전까지는 이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2분기 실적 하이닉스 30조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이슈 말고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일단은 원비 생산을 해서, 원비라고 하면은 DDR5죠. DDR5 이 초정밀 공정을 통한 DDR5를 거의 레거시 제품 다 청산하고 90% 생산 공장, 현재까지 있는 생산 공장 90%를 원비 생산 공장 체제로 라인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2000의 HBM 라인 증설, D램 라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 공장 캐파도 원비 쪽으로 계속해서 증설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의 수요가 급증한 것에 따른 이런 정책 변환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HBM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이고 방증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이 PSK 홀딩스 데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를 통해서 완전히 두 장비 모두 다 HBM용 전용 장비거든요. 데스컴 장비라는 것은 HBM을 만들면서 D램을 적정시킬 때 TSV 공정을 통해서 구멍을 낼 때 생기는 찌꺼기, 그 스컴을 없애기 위해서 DE를 붙여서 데스컴입니다. 그 장비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리플로우 장비는 D램을 적정시키면서 정기적인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범핑 작업을 하는데, 그 범핑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플로우 장비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HBM 전용 장비이다 보니까 PSK 홀딩스가 직접적으로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는 한미 반도체랑 다르게 삼성과 원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형으로도 또 마이크론형으로도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 고객사 다변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PSK 홀딩스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었고,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은 사실 피크아웃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하게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거리가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지금 환율 보시면은 1,400원대 피크아웃 된 다음에 지금 1,378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은 이 실업률과 고용 관계, 금리 관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실업 신규 청구 건수, 수당 청구 건수가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방증인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4% 찍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4%를 찍었는데,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우려에 섞인 말을 FOMC에 던지고 있습니다. 4% 이후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위험한 수준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가가 올라가면 고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내려가죠. 물가가 내려가면요, 고용이 내려가죠. 물가가 왜 내려가면 고용이 내려갈까요? 기업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마진이 많이 남죠.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죠. 그러면 이 물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진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다 보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죠. 적자가 되고, 적자가 지속되면 폐업을 하죠. 이 폐업을 하면은 실업률이 어떻게 되죠? 4%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100% 가까이 되죠. 맞죠? 이 기업 하나, 큰 게 하나가 무너지면 폐업이 되면 그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급증하죠. 그렇다 보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이 벽을 맞아서 갑자기 급등하는 순간이 온다. 이게 바로 베버리지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이번에 7월 5일날 이 실업률을 발표를 하는데, 4.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물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4.1부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7월 5일자로 이 새벽에 나오겠죠. 이 실업률이 4.1%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지금 수요일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좀 어필을 했습니다. 비둘기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실업률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하튼 파월 그 월가의 입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9월달, 11월달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9월, 11월 두 차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5.5%에서 4.5에서 5%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내려가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왜 좋을까요? 주식시장에. 자, 환율이 떨어지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400원대 찍었죠. 1,400원대 찍고 지금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유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 미장이 투자를 하죠. 왜 그렇죠? 환차익 때문이죠. 1,300원에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했다가 1,400원이 달러 가치가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 환 차익으로만 100원을 벌죠. 한 주당 1달러당 100원씩 차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플러스 환차익까지 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장에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외국인이 유입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스탁 시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PSK 홀딩스 가뜩이나 HBM 핫한 시장인데 지금 주식 시장에 거의 뭐 35%가 반도체 쪽으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액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월 달에 거의 뭐 수출액 최대치를 갱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격으로 바로 영향받죠. 그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반도체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직접적으로 1차 벤더로 엮여있는 이 PSK 홀딩스가 그런 금리 인하라든지 환율 하락이라든지 수출액 증가라든지 하이닉스의 캐파 증설 아까 보셨죠? HBM용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타고 과연 하락할 것인가를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어떻게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많이 잡아봐야 30%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죠. SK 하이닉스 주식들 너무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인식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고평가라는 인식은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관련주들 70% 오를 때 하이닉스가 70% 오를 때 삼성전자 8% 올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SK 하이닉스 소부장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이제 기간 대칭적으로 지금 기간 대칭이 딱 되어 있죠. 아무래도 대칭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이 들어간 것이고 진입한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연금은요. 그런데 여하튼 기술적인 반등 지금 하락 각도가 낮아졌죠. 지금 거의 수평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승 신호긴 합니다. 기울기가 꺾였다는 거는. 그래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암만 추세 전환이라고 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조심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